시작할게요, 선생님들.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심리학이 선생님들 정리가 조금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사회심리학 이제까지 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사회적 지각이었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지각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위들을 해석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귀인이론, 프리츠 하이덜 귀인이론이라서 그 행동을 어디다 성향이냐 상황이냐 그쵸?에 따라서 원인을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이 귀인이더라. 그런데 이 귀인에 해당하는 켈리의 무슨 모형? 공변 모형에 의해서는 이것을 귀인하게 됐을 때 세 가지의 정보를 검토하더라. 그것이 항상 그렇게 하던가에 해당하는 일관성, 그죠? 그리고 특정 대상에게만 그렇게 하던가에 해당하는 독특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가에 대한 합의성. 이 정보들을 검토를 해서 일관성, 독특성, 합의성이 모두 있는 것은 무엇의 기인? 그죠? 외부 대상 기인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은 있지만 독특성과 합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행위자 기인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공변 모형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귀인 과정 안에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귀인 과정을 귀인 편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성향의 원인을 더 많다라고 설명하는 성향 원인을 가대평가하고 상황 원인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무슨 오류라고 하죠? 그렇죠.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에 대한 것, 좋은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야. 과대평가는 내부 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는 사람들 다 그렇지. 과소평가는 외부 기인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자기 기여 편파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편파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것이 크게 귀인 파트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위와 태도 영향에 대한 파트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태도에 의해서 행위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아니다. 우리가 그 행위가 태도를 바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대표적으로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동을 한 사람은 결국은 큰 요구에서도 들어주는 행동으로 가더라.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문간에 발 들여놓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태도와 불일치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 이것을 무슨 이론이라고 하죠?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타인처럼 나를 자기 관찰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귀인을 하는 추정 과정에 의해서 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그런 거야. 이것을 뱀의 자기지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행위와 태도에 관한 이론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영향 파트였어요. 그죠? 집단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주냐. 대표적으로 큰 키워드로 동조, 그 다음에 응종, 그 다음에 복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동조라는 것은 그 집단의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대대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응종은 뭐였습니까? 타인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복종은 권위자인 이런 사람들이 뭘 할 때?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그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조와 응종, 복종이 나누어지는데 이 응종에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도 했던 작은 요구를 들어주면 좀 더 큰 요구를 들어주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현상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그거 외에 이제 큰 요구를 해줬더니 작은 요구를 드러내주는 면전의 문이라던가
처음에 매력적인 것이 덜 매력적으로도 듣는 나중공기법이라던가 처음에 매력적인데 전부 다 더 매력적으로 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우리가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집단의 역량에서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성을 높이게 되어서 쉬운 과제의 경우에는 수행의 성과를 높이는 현상을 뭐라 그랬죠? 사회적 촉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타인이 존재를 해서 각성 수준을 높이게 돼서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수행의 성과를 낮추게 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사회적 억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타인이 존재를 하게 돼서 결국은 본인이 책임감이 분산이 돼서, 그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기여도를 낮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노력을 덜 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사회적 태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존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량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경향성, 의견의 경향성이 더 크게 높아지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죠? 집단 극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같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